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8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동량 증가에 따른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 수는 총 29만 6,380명, 누적 이상 반응은 2,800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달 중순부터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 지금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예, 아주 특징적이죠. 주말에는 진단검사 수가 줄어서 300명대에다가 주중에는 400명대를 유지하니까 하루 평균은 300명대 후반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설 연휴 이후에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인 경우에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늘 418명인데 수도권에서만 317명이 나와서 예. 국내 발생의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죄송합니다. 75명이 발생해서 이것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이 방역 통제만으로는 줄어들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1 정도이기 때문에 감소세를 보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날이 풀리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좀 더 날은 따뜻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재확산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개학이 됐죠. 또 봄이 되면서 사람들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 이거에 대한 또 막연한 기대감들도 우리 방역을 좀 해이하게 하는 부분들도 예.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1.3%라는 굉장히 높은 수거든요. 예. 이것은 방역의 통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20% 이하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항상 이거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백신 접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지금 2명이 늘면서 모두 7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접종과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결국은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후관계, 선후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2월 8일 영국에서 파이자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한 이후로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거든요. 예. 물론 부작용 사례, 집단으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건도 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케이스가 없다는 것은 이 백신들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 2억 명의 결과라는 것은 이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네. 이 백신들은 지금 안정성은 확실하게 확보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후관계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이면 3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요. 하루 계산하면 700명 내지 800명인데 특히 환절기에는 또 많이 돌아가시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65세 미만 접종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률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인과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접종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모두 기저질환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지병 있는 사람에게 접종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기저질환자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더 접종이 필요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예방주사의 목적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즉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이 최고 목표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기저질환자이거나 혹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접종이 되어야만 하죠.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위중증으로 가지 젊은 층에서 사망하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먼저 맞아야 되는데 다만 이분들 중에서 이 면역 반응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환자들
또 초고령자 중에서 노환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는데 예. 노환으로 이 면역 반응을 견디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예. 노르웨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20명 이상의 환자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의 말기에 계신 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질 때 그런 예.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저질환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중에 이런 지병은 나도 이제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당뇨, 류마티스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예, 모든 질환들이 다 이 백신하고는 큰 연관관계가 없이 면역력이 잘 생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위험하신 부분들이 있죠.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 같은 경우들은 예. 의사 선생님이라고 잘 상의를 하셔갖고 그 항암제를 치료하는 시간들을 좀 조정을 하셔서 컨디션을 좋게 만든 다음에 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들, 만성병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약을 다 복용하시면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 즉 이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환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예. 퇴치가 되지 않고 거기서 변이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갖고서 접종 일정을 잘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예진을 할 때 그 선생님한테 내 모든 증상, 복용하고 있는 약 또는 알러지 상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드림으로 해서 예.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진 과정은 이제 접종을 하기 전의 과정이라면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이상 반응과 단순한 어떤 미열이라든지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는 그 증상 사이에 부작용과 일반적으로 나오는 증상 사이에 구별을 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경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2, 3일 동안 지독하게 몸살 같은 거를 앓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경우도 경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2, 3일 지나면서 좋아지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 항원이 들어오건 혹은 유전자가 들어오건 우리 몸의 이물질을 우리 몸이 방어하는 면역 기전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발열이라든지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뭐 심지어는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금방 좋아진다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열이 난다 할지라도 39도 이상의 열이 난다든가 또는 이것이 지속된다든가 발진이 생긴다든가 손반이 저리고 또 손 끝에 같은 데에 감각이 좀 없어지는 증상 같은 것들 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보건당국에 이 신고를 한 후에 네. 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한 사흘 정도 지켜보면서 내가 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면은 진통제를 먹어보면서 견디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분명히 자기 몸의 상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럴 때에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은 이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한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거의 1년 동안 이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5단계, 뭐 1.5단계, 2.5단계가 들어가고 5단계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계 조정을 할 때에는 4단계로 바꾸면서 이 환자 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뭐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이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 환자 수를 기준을 10만 명당 0.7명 이것을 1단계, 2단계의 기준으로 해서 0.7명 이하이면은 1단계, 0.7명 이상이면은
2단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숫자로 치면은 363명입니다. 예. 363명 이상이면 2단계인데 그럼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속해 갖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상황이면 예. 300명대 후반이기 때문에. 근데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700명이 넘어가고 4단계로 가면은 1,5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좀 우리랑은 지금으로서는 거리가 먼데 1단계, 네. 2단계만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완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단계에는 모임 기준이 없고요. 2단계에는 9인 이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8인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시간 제한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통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이 3단계로 가야만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지 뭐 예. 영업 제한 같은 것들이 되고 4단계는 1,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6시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둘만 만나라는 것이고 결국 외출하지 말라는 뜻이기는 한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이 4단계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위에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예. 봉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외출 금지라고 권고는 하지만 실제 외출 금지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예. 여기서 문제는 이것들을 논의를 해서 3월 중에 다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예. 정부 당국의 말로는 안정되는 시기 지금으로서는 1단계로 내려가는 시기가 200명 이하 정도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 정도 시기가 언제쯤 올지 아직까지는 좀 가늠이 어렵고요. 또 우리가 예방접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한 3, 4, 5, 6월 지나면서는 한 1,000만 명 정도 접종을 받기 때문에 고령자들,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많이 줄고 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사망자가 줄기 때문에 사실 공포감으로는 많이 해방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예. 그 정도 수준이 되면 200명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고 3단계부터 영업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다고 하니까 또 자영업자들 앞으로 괜찮겠느냐라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2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를 5인에서 9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텐데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은 3단계로 가는 것이 상당히 큰 유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지금의 역학조사 의료 체제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3단계 정도가 아마 지금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통제가 결국은 9시, 10시 이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 예. 정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완화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결국 여기서 전제돼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하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어기는 상황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업 금지를 하겠다. 네. 뭐 2주 하고 여러 가지 벌칙금도 내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은 좀 잘 영위를 하자 하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발표된 어제 홍대에는 또 밤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해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1년 이상 되어갖고 또 새로운 봄이 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경각심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는 무증상 감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어갖고서 여름까지는 우리가 대규모 접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18세부터 64세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7월이나 돼야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이 다 지나가기 될 때까지는 면역 상태가 뭐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방접종 자체도 잘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봄이 되면서 점점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번 봄, 여름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긴장감을 좀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과 좀 만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일도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건 조금 미리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사실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 1년간은
아예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종도 못 지키고 또 언제 임종하실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기 상황이 되었을 예.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임종을 앞둔 환자, 의식불량 환자, 또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해서 좀 가족이 보호자가 한번 만나줘야 될 만한 상황인 것을 의사가 판단해서 면회를 허용을 한 것인데요.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을 하는 것이고 바로 확인서가 안 될 경우에는 신속 진단 키트라도 이제 진단을 할 것으로는 네. 보이고요. 또 이 방호복을 꼭 입고서 하는데 이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금지를 하게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도 기준들을 잘 마련함으로 해서 아마 비대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은 보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도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면회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만 자기 부모님들 또는 자기 가족들의 그 안위가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면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향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